179번을 보면은 먼저 앞쪽 거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고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네요. A, B, C.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B는 마이너스인데 문항을 보면은 마이너스 전화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를 받고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먼저 앞에 거부터 앞에 줄보다 뒷줄 먼저 보겠습니다.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B 또는 A 둘 다 모두 힘을 받을 건데 서로 다른 힘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B가 지금 마이너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플러스 전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기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 어서 와요. B의 전하를 마이너스 Q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가 같은 간격이라고 했으니 얘는 플러스 4Q가 되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보고 볼게요. 문항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문항을 풀 때는 항상 0이 되는 거 먼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기장 문항도 그렇고 전기장, 전기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0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보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로부터 하나는 인력, 하나는 청력을 받아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플러스가 될 거고 거리가 2배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4Q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볼게. 앞의 조건을 이번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B가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을 봤을 때 지금 A는 뒤로 당기고 있고 C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둘의 합력이 플러스 X 방향이랍니다.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4Q보다 더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A와 B는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B가 받는 힘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A는 왼쪽으로 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C는 플러스인 건 당연하고요. 저기 A보다 전항이 더 커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기를 볼게요.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 D가 있고 똑같이 B를 놨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D로 바꾸었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Q고 얘는 플러스 4Q예요. 그런데 D에다 놨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크기가 같아야 돼요. 방향은 서로 반대해야 되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4고 여기서는 거리가 2배가 되니까 1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밀어내고 하나는 당겨야 되겠으니까 얘는 플러스 4Q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항을 다 풀었어요.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좀 차근차근 하고 가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A가 받는 전기력은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은 이제 B는 여기 요 힘과 A가 받는 거는 B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C는 이쪽으로 밀고 있죠. 근데 C가 미는 힘이 더 큽니다. 둘의 곱하면 16이고
얘는 4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맞고요. 좀 생각을 해보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항이 한 3, 4개 정도 있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80번은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문항이네요. 수소 원자핵이 반응해서 헬륨이 만들어졌고 우라늄이 바륨과 크리톤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핵 융합 반응 맞고요. 니은 B에서 우라늄 원자핵의 질량수는 바륨의 원자핵의 질량수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A와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답 그대로 5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81번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에서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띠틈 또는 에너지 틈 또는 띠틈 이렇게 에너지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갭이에요. 근데 띠틈이라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띠틈이라고 한다. 고체는 전기 전동성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전원체로 나뉘고 전기 전동성은 누가 작은 고체일수록 가장 좋을까요? 띠틈이 작을수록이죠. 뒤에서도 비슷한 문항을 계속 풀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띠틈이 가장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기억에서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여기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바닥 상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 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여기서 띠틈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는데 얘를 양공이라고 하고요. 이 올라간 이 전자는 이제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많아야지 전기가 잘 통하는 건데 이 띠틈 사이, 이 띠틈이 작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82번. 지금 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다 쉽습니다. 연결을 했더니 지금 가의 결과에서는 불이 켜졌고 나에서는 켜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순방향 연결이고 나는 역방향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전구 기호고요. 가에서는 지금 X, Y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색깔로 한다면 181번 니은 맞네요. 답 체크를 잘못 해놨네요. 답 기억 니은이에요. 답이 없네요. 아니지. 1번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기억이 틀렸죠. 2번입니다. 2번. 미안해요. 181번 문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닥부터 차고차고 에너지를 쌓기 때문에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전자 다 달라요. 얘는 안쪽 전자고 얘는 바깥쪽 전자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안쪽부터 채워질 거잖아요. 이게 채워질 텐데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또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차고차고 아래쪽부터 쌓여지고 기억이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보기 답이 있어요. 잘 지적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는 순방향이니까 여기는 플러스랑 연결된 P형 그리고 N형이 연결되어야겠습니다. P형은 이제 또 정리하자면 사족인 SI나 G에다가
3족을 도핑하는 거죠. 여기서 3족이라면 붕소, 인줌, 알루미늄. 붕소, 알루미늄, 인줌이 되겠고, N형은 4족에다가 5족을 도핑합니다. 5족을 도핑하는데 이때 5족에는 인, 비소, 안티모니가 있고요. 얘는 주로 자유전자들이 전기를 통하게 하고요. 얘는 주로 양공이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플러스에 P형, 마이너스에 N형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전류가 흐르고요. 이때를 우리는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뭐 바로 깔끔하게 안 지워지네요. 그래요. 그래서 182번은 X는 P형 반도체 맞고요.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니까 순방향이고, 그리고 디귿에서 나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나에서는 지금 나에서는 역방향이죠. 반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전기도 안 통한다겠어요. 이때는 PN 접합면에서 멀어지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순방향일 때는 이제 P형에 있는 양공과 N형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결합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요. 그래서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역방향일 때는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멀어져요. 접합면도 두꺼워지겠고. 다음 183번. 요 문항도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 문항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여러분이 문항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선 문제를 보면은 하나는 이제 일단은 그냥 전류가 흘러요. 여기 색깔로 써보겠습니다. 그래? 이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I0가 흐릅니다. 그리고 ED만큼 떨어진 곳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얘는 D, ED.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Q에 전류가 안 흐를 때 5점에서의 자기장을 보니까 지금 잘 보고 있군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Q의 전류가 표에서 봤을 때 여기 이 실험에서 이제 Q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Q에서 0일 때 보면 X고 B 제로입니다. B 제로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Q는 생각할 거 없이 이제 이 P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5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해서 엄지손가락은 윗방향을 향해 하겠죠. 그래서 감싸지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두 선에 있는 전류는 왼쪽으로는 나오게 오른쪽은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류가 이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래서 지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2에서는 그러니까 Q의 전류가 I1이 흐를 때 이렇게 들어가고 EB0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도 이제 P가 B0를 만들었는데 Q도 B0만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Q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감싸지면 Q가 만드는 것은 왼쪽으로는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는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Q 도선의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럼 전류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죠? 자기장은 K의 R분의 I에서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Q가 만드는 자기장도 비제로니까 식을 써보겠습니다. P가 만드는 자기장, 얘는 K의 D분의 I 제로, 얘가 B제로예요. Q가 만드는 자기장은 K의 전류는 지금 모르죠? 2D고 거리는 2D만큼 떨어져 있고 모르고 얘도 B제로입니다. 따라서 I는 2I0입니다. 그래요. 여기 정리해 놓고선 생각을 하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2배로 많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드는 자기장은 똑같은데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고 그리고 거리가 2배인데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주니까 전류의 크기가 2배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P 흐른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다. 맞고요. I1, 여기 I1은 2I0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지금 I1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2배 더 크다라고 기록해 놓도록 하죠. 뭐 실제로 이제 시험이 이런 게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I1은 뭐 4I0 또는 3I0 또는 2I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I0가 맞습니다. 그 다음 실험 2에서 X는 D에서 P와 Q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자기장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X는 D 지점. 이 자기장은 이 아래다가 살짝 해보겠습니다. 먼저 P가 만드는 자기장 K의 거리는 2D분의 I0. Q가 만드는 자기장 K의 거리 D분의 2I0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B는 2분의 5 K의 D분의 I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2분의 5 B0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교에서 모의사 보죠? 7반이 빠지나 8반이 빠지나 또 헷갈리네요. 일단은 그냥 나가겠습니다. 184번 문항. 뭐 이런 답이 5번이요. 네, 맞아요. 요준아. 183번에 5번. 184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FA와 FP가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n이 3에서 n이 1로 갈 때 얘가 FA n이 3에서 자꾸 틀리네요. n이 3에서 n이 2로 갈 때 FB 얘는 이제 1에서 3으로 가니까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방출을 해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수소 원전의 전자 간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맞고요. 이제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 E3에서 E1
이 절대값과 이 3에서 빼기 이 2의 에너지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FA와 FB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큽니다. 만약 파장으로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람다 A와 람다 B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에너지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린 거고요. n이 2인 상태에서 1로 갈 때 진동수는 오른쪽 상단에다 좀 작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제 E2 마이너스 E1일 때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얘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3 마이너스 E1 빼기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HFA고 얘가 HFB입니다. 따라서 얘는 HF-FB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방출하는 진동수는 HF일 테니까요. 요 F는 FA 빼기 FB 이렇게 돼요. 디귿은 맞는 겁니다. 좀 185번도 상당히 좀 암울한 문항인데 차분히 풀어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A와 B와 C가 있는데 이제 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X는 0, 2D, 3D 이렇게 0, D, 2D, 3D.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항을 볼 때는 어디가 0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고 했어요. 184번. 니은은 틀린 거죠?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다 3번이 되는 거죠. 이 185번 이제 보면 이제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고 B가 받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라고 했어요. 먼저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고 했으니까 B와 C는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어야 되니까. 근데 B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Q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리의 B가 지금 2대 3이죠? 따라서 C의 전하량이 더 커야 됩니다. 그것도 제곱에 비례해서요. 따라서 4분의 9Q가 됩니다.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를 마이너스 Q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니까요. 주어질 때 C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플러스 4분의 Q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의 B가 2대 3이라서 전하량의 B는 4분의 9만큼 더 커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가 받는 전기력이 문항에서 주어져 있어요. B가 받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라고 했습니다. 얘가 받는 전기력이 이 방향이래요. 그럼 B를 보면 C도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따라서 얘의 전하량은 플러스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크기는 얘보다 지금 거리가 2배죠?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얘는 9Q보다 커야 됩니다. 아까 풀이와 비슷한 방법이에요. A의 전하량은 플러스여야 되고요. 그리고 9Q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A는 플러스 전하이고 전하의 크기는 A가 C보다
최소 4배 이상 큽니다. 4배 이상 크고요.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요거는 F, C가 받는 전기력은 A가 주는 전기력과 F, B가 주는 전기력을 더해야겠습니다. 언뜻 봐도 누가 더 클까요? A가 더 크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K에다가 거리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D의 제곱 그리고 둘의 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둘이 공통이에요. 둘이 공통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요. 9Q에다가 Q 프라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FBC가 만드는 전기력은 K의 D 제곱에 마이너스 9Q에다가 Q 프라임이요. 근데 앞에서 얘가 9Q가 아니라 9Q보다 크죠? 9Q보다 큽니다. 따라서 얘와 얘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커요. 그러면 A가 C한테 주는 힘은 둘 다 같은 부호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줄 겁니다.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고 B는 왼쪽으로 당기는데 A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큽니다. 9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185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출결 확인하고 이렇게 마이크 켰어요, 학생들.